갈매기자매 홈페이지에 청취자분들도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컬처, 라이프스타일, 푸드, 진과 굿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 맞춰서 정말 다정한 글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컬처 카테고리에서 슬기로운 한드 생활, 도쿄의 연말 행사처럼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직접 마주하고 써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이 병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사이트에 게재하기까지의 과정과 제일 고심해서 써서 올렸던 주제의 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쓰는 글, 마키와 제가 쓰는 글과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연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마키가 쓰는 글들은 매달 테마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장소나 이야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매주 찾아가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국어랑 일본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키가 쓴 글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쓴 글은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수작업. 네. 네. 그래서 웹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마키가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번 최종으로 최소한 고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제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공개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번역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고요. 이제 인스타에도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문구랑 사진이랑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고 웹사이트는 마키가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슬기로운 한드 생활 그다음에 로케벤이라고 촬영지에서 먹는 도시락을 소개하는 로케벤 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길 위의 사물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연재를 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한드 생활하고 로케벤 그 마키의 친구분이 써주시고 두 분이 그리고 길 위의 사물들은 아까 저희 로고 만들어준 디자이너가 네. 쓰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글이 올라오면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길의 사물들은 일본어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말 느슨하게 천천히 하자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본업하고 갈매기 자매의 비율이 갈매기 자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래 중간중간에 비율을 좀 조절을 하려고 방학 기간을 가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역할은 확실하게 웹사이트는 마키, 인스타와 그다음에 번역은 저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글을 쓸 때 네. 문체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죠. 한국은 대부분 번역문이나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평어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대부분 정중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웹사이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자라고 했을 때 평어체는 딱딱해서 이제 대화체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계속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런 문체 하나하나도 사실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긴 하네요. 어쨌든 일본어를 쓰시는 분과의 커넥션이니까. 저희가 딸 이제 테마를 정하면서 다 고심해서 쓰기는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서울, 내가 좋아하는 도쿄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쓴 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 서울에 살아서 어떤지, 도쿄에 살아서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도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마키는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사실 두 도시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각자 있어서 그거를 주변 분들한테는 서울에 어떤 점이 좋은지 여기에 살아서 좋은지 앞으로도 여기에 살고 싶은지 대해서 네, 뭐 도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다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분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아쉬움 같은 거를 많이 갖고 계셨고 그리고 서울의 복작복작한 그런 느낌도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종로 쪽에는 많이 사라져가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많았고 도쿄 분들은 도시에 대한 관점이 있긴 한데 하나 글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도쿄는 대부분 건물이 낮아서 트여서 보이거든요. 건물이 이제. 근데 그런 거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사실 이제 서울은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책
책자 만들었을 때 표지에 사용한 사진이 서울과 도쿄의 사진을 겹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저희가 책자 만들면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발췌를 했거든요. 발췌를 네. 해서 같이 막 섞었어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사진 겹쳐진 부분, 이런 부분은 마키가 그런 게 들어간 부분이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겹쳐진 사진, 이게 서울과 도쿄는 어쨌든 큰 대도시이잖아요. 두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안에 겹쳐서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좀 저희의 그런 활동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얘기들이라서 그죠. 매거진이랑 같이 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는 문화권에 사는 두 분이 바라보는 도시의 삶이 무척이나 따스한데요. 글을 읽으면 다정한 시선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두 분이 느끼셨던 시선과 현재 각각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뀐 점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마키한테 이제 질문을 넘겨서 답을 네. 받기도 했거든요. 와, 그래서 네. 네, 마키는 2011년에 처음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011년에 서울에 와서 서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싶어서 저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우와, 네. 네. 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활기가 엄청, 에너지가 엄청 넘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뭐 잠들지 않는 도시 같다라는 그건 맞네요. 그건 맞죠. 네, 그런 도시여서 뭐 그 에너지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약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우와. 그래서 네. 그러면서 계속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간 신선함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네. 그 대신에 이제 같은 곳을 계속 몇 번이나 방문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도 사실 많아서 계속 이제 탐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쵸.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도 서울을 사실 방방곡곡 다 가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보다 마키 작가님이 더 잘 아실 것 서울을, 같아요. 예, 많이 아시고 네, 계실 더 것 많이 같아요. 알고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네. 그렇죠. 네. 역시 외국인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신 세월이 되게 긴데 처음 갔을 때랑 지금 방문했을 때랑 좀 다른 점이나 같은 점도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나는 언제 처음 갔지? 하고 여권을 살펴봤어요. 와. 근데 여권을 봤더니 도쿄에 처음 간 거는 2006년이더라고요. 음. 너무 오래돼서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 여행으로 후쿠오카 쪽에 간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후쿠오카니까 놔두고 네. 이제 도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6년이었고 그때 한창 그 밤도깨비 여행이 유행할 때여서 네, 정말 짧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어를 전혀 못할 때였거든요. 네, 제가 네.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고 일단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계속 길을 헤매고 아, 그런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오다이바에 가서 제가 관람차를 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관람차가 작년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관람차를 탔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질문을 받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도시 전체가 약간 톤이 다운된 느낌이었어요. 회색빛 도시구나 이곳은. 근데 뭔가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좀 자주 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인테리어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디자인 숍이나 뭐 가구숍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곳을 좀 이제 이후부터는 많이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그 동네마다 작은 가게들이 스며들어 있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네, 동네 골목마다 가게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걷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주 가기도 했고 또 거기서 지내기도 해서 좀 그런 느낌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지금도 도쿄에 가면 계속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오래된 가게들,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작년에 도쿄 아트북 페어 때문에
도쿄에 갔을 때랑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 도쿄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때도 갔던 곳들은 오래된 카페를 일본에서는 키사텐이라고 하는데 그 키사텐들을 주로 다니면서 예,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곳들은 대부분 70년 이상 된 곳들이 많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본에서는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커피 내려주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대가 이제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가게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키사텐이라는 곳의 분위기가 사실은 좋아서 저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일본도 가업을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서 없어진 가게들이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지금 하나의 저의 계획, 마음속의 계획은 키사텐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갈매기 자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팬데믹이 심했던 2021년이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2023년이죠. 마스크를 벗고 일본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많이 상태가 좋아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갈매기 자매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분이 좀 이제 같이 구상하는 거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싶은 게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마키한테 물어봤는데 마키는 개인적으로 서울이나 도쿄에서 둘이서 만나서 같이 어딘가에 가고 그 도시를 즐기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꽤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같이 도쿄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마키는 12월에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저랑 마키가 같이 돌아다니는 그 기획을 이제 해서 웹사이트에 이제 올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같이 찾아다니는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키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가고 싶다고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계속 나는 못한다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마키가 아예 대놓고 여기다가 저한테 답을 줘서 네. 그래서 하자는 거죠. 네,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가벼운 트레킹이라도 좋으니까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시작은 트레킹인데 맞아요. 끝에는 갑자기 한라산을 올라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뭔가 준비할 때 일단 뭐 등산복, 뭐 등산화 이런 것부터 구매를 할 것 같은데 그죠? 약간 마키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풀어가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마키는 도쿄에서도 자주 산에 가는 편이기는 해요. 아. 등산을 네, 가족이 같이 등산을 하는 편이어서 네, 그런 준비는 항상 사진을 보면 그렇게까지 준비 안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재밌는 컨텐츠이실 것 같긴 해요. 작가님 입장에선. 네, 근데 저는 무섭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서울과 도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속한 장소?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고 마키는 이제 도쿄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서 제가 도쿄를 보고 마키는 서울을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 분명히 두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제가 서울을 소개하는 거고 마키는 도쿄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도시를 반대로 바라보는 관점이면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얘기하신 새로이 구상 중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쿄 아트 북페어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책자도 한두 개는 더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새로운 매거진 주제도 약간 생각해둔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책 작업 때문에 이번 달까지 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5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약간 먹는 컨텐츠로 빠질 수 없죠. 네, 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사실 할 주제는 저희가 경양식 식당을 주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메뉴
따라서 식당에 찾아가고 저희가 좋아하는 식당 그리고 좀 관심 가는 식당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여름 콘텐츠로는 그래서 팥빙수. 팥빙수부터 해서 네, 팥을 주제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와, 저 벌써 구입했습니다. 저도요. 그 사실 경양식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있는 재료고 그런 식당이긴 한데 좀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또 보이거든요. 네.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만드는 디저트나 요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그걸 또 비교해서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마키와 만나서 만들었던 컨텐츠 그리고 마키가 서울에 와서 만들었던 컨텐츠 그거를 엮어서 저희가 내가 좋아하는 서울 내가 좋아하는 도쿄를 만들었듯이 그거를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어떤 거를 책자로 만들지는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와. 네, 제 생각엔 뭔가 할 게 워낙 많으시니까 그 중에서 고르기가 힘드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이제 서로의 나라의 영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 들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제 7개 동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뭔가 일본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질 방송에서도 이제 비슷한 주제를 뽑아왔는데 155화 2부는 낯선 타향을 느끼고 싶을 때입니다. 네, 이게 갈매기 자매와 정말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뽑아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이번 주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